이슈, 주요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소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어제 비 많이 왔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좀 어때요? 오늘은 그래도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것 같아요. 네. 한낮 기온이 서울도 29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 소나기 소식 네, 있군요. 우산은 예. 또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습폭우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도착 소식입니다. 네. G7 회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소화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캐나다에 도착을 했어요. 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이고 현지 시각으로는 16일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네.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데뷔전이자 본인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발을 내딛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18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첫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16일 오후 우리나라와 함께 초대된 다른 국가 정상들과 양장업 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서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 나라가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요. 예. 주요 7개국인 G7 회원국에 앞서서 이들 나라 정상 가운데 일부와 양국 간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금 전에 지금 소식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인 거고요.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해외 방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을 했는데 예. 캐나다 측이 주재하는 공식 일정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캘거리 시간을 보니까 오후 4시 13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른바 빅데이는 다음 날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방문 이틀째 날 17일에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카나나스키스라는 곳인데 캐나다 로키 산맥 중심부에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예요. 그래요. 예. 이 대통령은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에 참석을 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고요. 더 큰 관심은 확대 세션 전후로 예상되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만남의 형식이나 시간 등은 좀 유동적인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를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고 또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등이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 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성과를 갖고 오게 될지 관심인 상황입니다. 네, 국내 정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TK 3선 송원석 의원이 됐어요. 맞습니다.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김성원 의원이 30표, 이현승 의원이 16표를 받아서 예. 3파전 구도 속에 결선 투표 없이 송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내에서는 이제 다시 친윤계 의원 송원석 의원이 됐다. 그러면서 친한계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경선이 대선 패배 이후 처음 치러진 그 첫 지도부 선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당내 주도권이 여전히 친윤계에 있다. 이런 좀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야 모두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 원내대표 체제를 구축하게 된 거예요. 네. 각종 현안을 놓고서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여야 두 원내대표 모두 20대부터 22대까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네. 각자 전문 분야가 달라서 국회 상임위 그래요? 활동은 겹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으로 카운터파트로 대면을 하게 되는 건데 예. 당장 곳곳에서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향후 입법 과정도 그렇고요. 당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이 예상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입법 과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반시장 법안으로 규정하고 방송 3법은 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고요. 또 여야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맞붙게 될 텐데 당장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일단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엄호하는 한편 빠른 내각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밑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한 검증 공세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출범이 이제 임박했는데요. 네. 김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입원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평소에 앓던 지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던 김 여사가 상태가 악화하면서 입원을 선택했는데 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관저에서 퇴거한 뒤에 자택에서 집거 생활을 이어왔고 지난 3일에 대선 투표 당일 공개석상에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죠. 문제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와 공천 개입, 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모두 16가지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건데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구성 등 준비가 마무리되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워왔거든요. 네. 네.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시점에 김 여사가 예상치 못한 입원을 선택하면서 예. 영향이 좀 불가피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당장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결국 김 여사의 병증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언제 퇴원하는지가 향후 특검의 수사 속도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여사 관련해서는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기초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 가방 3개, 그 2개를 가방 3개,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전달받은 그 김 여사의 선물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요. 검찰은 이 가운데 샤넬 가방 2개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앞서 유 씨가 전 씨에게 받은 가방을 추가 비용을 주고 다른 그래요.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은 알려졌는데 예. 신발이 등장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검찰은 교환한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걸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신발 사이즈가 김 여사의 치수와 비슷한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신데렐라 수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교환한 신발과 김 여사의 발 크기가 같다면 김 여사가 선물의 존재를 알고 교환을 지시한 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검찰은 교환된 제품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데 아직 그 샤넬 제품들의 실물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증거가 되기 위해선 신발의 그 실물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실물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이슈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 소식을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국영 방송사 건물을 폭격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에 이란 예. 수도 테헤란의 국영방송 IRIB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2차례 받았습니다. 폭탄에 맞아서 스튜디오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생방송을 진행하던 앵커의 모습도 공개가 됐고요. 조금 전에 YTN 보도를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이스라엘의 공습 상황을 화면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하던 중이었는데 건물이 화염에 휩싸일 정도로 예. 좀 파괴가 되면서 생방송이 중단이 됐고 진행자는 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네. 공습 1시간쯤 전에 이스라엘군이 이례적으로 테헤란에 대피령을 내렸어요. 예. 몇 시간 내로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 거다라고 예. 하면서 이스라엘 그 국방장관은 이란의 선전-선동 확성기가 곧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3구에는 IRIB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목표였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결국 따져보면 IRIB는 폭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위험을 무릅쓴 채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 폭격 당시 앵커는 별다른 부상 없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고요. IRIB는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과 진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곧바로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네.
일단 그 앵커는 다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커버 스토리는 조금 일찍 마무리합니다. LA 현지를 연결해야 돼서요. 박사연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